21세기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자원은 무엇일까요? 석유? 식량? 아닙니다. 정답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모래 한 톨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반도체입니다. 당신의 스마트폰, 자동차, 컴퓨터, 심지어는 인공지능과 군사 무기에 이르기까지 현대 문명의 모든 것은 이 작은 칩 위에서 작동합니다. 반도체를 지배하는 자가 곧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작은 칩을 둘러싼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가장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의 명운을 건 21세기의 새로운 냉전, 칩어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떻게 한 줌의 모래가 세계 패권의 열쇠가 되었는가? 그리고 두 골의 미국과 중국의 싸움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지금부터 보이지 않는 전쟁의 모든 것을 파헤칩니다. 이 전쟁을 이해하려면 먼저 반도체라는 디지털 제국이 얼마나 복잡한 동맹과 협력 위에 세워졌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나라도 혼자서는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설계 두뇌, 칩의 구조를 그리는 설계 기술은 미국 엔비디아, 퀄컴, 애플 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장비 도구, 칩을 만드는 초정밀 장비는 미국과 네덜란드 ASML의 소수 기업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생산 손과 발, 설계도를 받아 실제로 칩을 찍어내는 파운드리 공장은 대만 TSMC과 대한민국 삼성전자 이 세 개를 양분하고 있습니다. 조립 및 테스트, 완성된 칩을 포장하고 검사하는 후공정은 중국과 동남아시아가 담당합니다. 이 완벽한 분업 체계 속에서 미국은 설계자로, 대만과 한국은 장인으로, 중국은 최대 고객이자 조립 공장으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세계 경제를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더 이상 고객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이 평화로운 제국의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80년대 일본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며 미국의 패권에 도전했습니다. 위협을 느낀 미국은 강력한 무역 압박을 통해 일본 반도체 산업을 굴복시켰고 이 틈을 타 새로운 강자가 떠오릅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삼성이었습니다.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과감한 투자와 치킨 게임을 통해 일본을 꺾고 세계 1위의 자리에 오릅니다. 한편 대만의 TSMC는 우리는 설계하지 않고 오직 생산만 한다는 파운드리라는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통해 애플과 엔비디아 같은 수많은 팹리스 기업들의 생산 기지가 되며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성장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중국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만드는 모든 첨단 제품의 두뇌를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말이죠. 중국은 반도체 수입에 석유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결국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를 선언하며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도체 자립이라는 거대한 도박에 나섭니다. 이를 지켜본 미국은 마침내 각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경쟁이 아닌 국가 안보와 미래 패권이 걸린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요. 미국은 반격에 나섭니다.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술 기업들을 제재하고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네덜란드 ASML의 EUV 노광 장비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원천 차단합니다. 이는 중국의 기술 발전을 고사시키려는 이른바 척 전략이었습니다. 제2차 칩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이 거대한 전쟁의 한복판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지독한 딜레마입니다. 안보 동맹인 미국은 우리 편에 서서 중국과의 기술 고리를 끊으라고 요구합니다. 반면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동참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미국에도 중국에도 거대한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요구를 들어주는 순간 다른 한쪽의 보복을 감수해야 하는 고래 싸움에 끼인 새우의 신세입니다. 이 전쟁의 가장 위험한 화약고는 단연 대만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을 생산하는 TSMC의 공장은 멈춰설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아이폰 신제품이 안 나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경제가 1970년대 오일 쇼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대공황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대만은 이제 반도체 삼국지의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삼국지는 21세기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세 가지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 기술이 곧 지정학이다. 이제 한 나라의 국력은 군사력이나 영토가 아닌 얼마나 뛰어난 기술을 가졌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둘째, 초크포인트를 지배하는 자가 승리한다. 반도체 장비처럼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적인 길목을 장악하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가릅니다. 셋째, 세계화의 시대는 끝났다. 칩어는 자유로운 무역의 시대가 저물고 자국의 기술과 공급망을 지키려는 기술 민족주의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과거의 냉전이 이념과 핵무기의 싸움이었다면 지금의 신냉전은 정보와 연산 능력을 지배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미래의 두뇌를 만드는 이 경쟁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 것이며 그 결과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보이지 않는 전쟁. 집어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와 통찰을 나눠주십시오. 다음 2편에서는 이 거대한 전쟁의 무대를 설계하고 반도체 제국을 건설한 위대한 연금술사들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미래의 패권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전쟁의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그 거대한 변화를 함께 목격해 주시기 바랍니다.